제가 장면을 이렇게 추가를 한다고 하다 이 화면이 제껴졌어요. 이게 코의 후각 망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냄새 이 신경계를 가장 먼저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못 맡는다, 미각이 없어진다는 것처럼 그거는 뭐냐면 가장 민감한 부위거든. 냄새로 독성이라든가 안 좋은 걸 감지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가장 요 냄새를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비시키고 난 뒤에 이제 다른 신경계를 점차적으로 이제 마비를 시키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를 마비를 시키는데 이 냄새가 뇌에 적극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가장 빨리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이게 마비되면 나중에 이 원신의 다른 뇌로 내려오는 이 자율신경계가 이제 마비가 쉽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쓸 때는 코를 내리시면 안 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쓰고 이걸 코를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입보다는 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코는 입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쓸 때는 이 코는 항상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이게 뇌가 밑에서 위로 본 거거든요. 옆으로 보면 이게 기역자를 됐어요. 이게 여기가 귀 쪽이죠. 이게 손해고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옆으로 된 뇌가 이게 내 정면 약간 정면에서 보는 거죠. 여기 코 망울이고 눈은 여기 있죠, 그죠? 눈은 여기에 붙어가 있습니다. 우뇌하고 자뇌 사이에 이 동맥이 지나가고 보통 우리가 여기에는 정맥 구르려고 이 뒤로 빠져나가죠. 이 뒤로 이 빠져나가는 게 여기서 동맥이 확 돌면서 이제 에너지도 소비하고 나면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면은 피가 돌아 나가야 되잖아요. 이 돌아 나가는데 이 뒤에 가면은 대부분 피떡이 된다는데 거기가 막혀요. 이 뒤쪽이. 그래서 여기 후각 요망물이 있죠. 그래서 제가 대한숙tum을 뜰 때 여기가 눈썹이 이렇게 있고 눈이 여기 있잖아요. 보통 여기가 두유혈이라 그러죠. 이게 두유혈이 여기 있죠. 눈썹 위에 했을 때 여기에 두유혈이라 그래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떠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라이브 하는 곳입니다. 라이브. 눈을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먹으면서 이렇게 좋은 입은 아니고 귀와 눈과 냄새가 가장 먼저 라이브 하는 자리가 여기에요. 이 라이브 자리가 이 척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라이브 정보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멍하게 되는 거죠. 전두엽이 이게 어, 발달이 안 되시는 분, 활용이 안 되시는 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뜸을 많이 떠는 거예요. 떠지면은 안색이 확 밝아지지, 진짜 안면이. 혈색이 도니까 확 밝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피가 올라와서 여기가 라이브가 잘 되니까 피가 잘 돌아가니까 이 눈도 시원해지고 숨 쉬는 것도 좋아지고 피부 안색이 이 혈관이 척도엽으로 하는 경정맥으로 하는 이 혈관이 이 경정맥이죠. 이 혈관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이 확 밝아지는 거야. 어두운 컴컴한 사람도. 그래서 제가 대한 제1숙점 제1법칙이라 그래서 항상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뜰 때 여기 얼굴 톤이 안 좋다, 뭐가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여기를 먼저 떠요. 그리고 척도요, 척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엎드리는 게 귀찮아 가지고 이 뒤를 이제 떠주는 우리가 아문이라 그러죠. 여기 뒤가 없구나.
요거를 한번 볼게요. 그냥. 이 밑에서 본 건데 배면 돌아가는데 요 다리내 뒤쪽에 아문 이 두개골 그러니까 잔해와 운의 사이로 흐르는 그 끝나는 골이 있어요. 쏙 들어가는데 거기를 떠주면 눈이 시원해지죠. 거기를 떠주면은 머리가 이제 하가 치밀러 오는 것도 싹 깔아주는 거죠. 척도입 있고. 그 대한제일법칙이라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 두유혈 여기 냄새 망울이 있죠. 코너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가 두유혈이고 뜨면 뜸을 뜨고 이 눈으로 들어오고 그 냄새로 들어오고 냄새로 들어오고 하는 정보를 여기서 먼저 라이브를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진 않아요. 이 두정엽이라 그러는데 이쪽이 두정엽이라 그러는데 이 척두엽이 제가 봤을 땐 중개 역할을 하는 거. 팔다리, 손, 뭐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두엽에서 라이브된 데이터가 뒤로 넘어가는 가정의 얘기가 있는데 보통 풍을 여기다 맞아버리죠. 여기다 맞게 되면은 좌측을 맞게 되면은 좌측은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풍을 맞아버리면 이 라이브가 전달이 이쪽으로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귀로 들어도 판단이 안 되니까 데이터가 판단이 안 되니까 귀로 들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물이나 이런 인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사람이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척도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풍의 초기 왔을 때 이 척도엽을 많이 뜬 거예요. 여기를 뜨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막 여기만 좋다 보니까 여기만 계속 떠적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가 걱정할 정도로 자기가 볼 때 너무 떤다 이거죠. 그러다 이제 그렇게 맞은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척수액이 이게 돌면서 식어야 돼요. 이 머리 열을 낮춰줘야 돼요. 근데 열이 식기도 전에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은 돌 거 아닙니까 혈관을. 그 열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 여기다 하루 종일 떠적힌 거예요. 뭐 10번 뭐 이상 떠적힌 것 같아요. 그 여기 뜨고 이렇게 어느 날 몇 달 뜨다 보니까 몸이 열이 확 차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면역 반응, 그 우리가 말하는 명령 반응, 열사병,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 그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싹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써놓은 그 것들이 서서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처음을 직접 비교가 되버리니까.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를 해버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의학과도 안 나왔지만 한의학도 안 나왔지만은 금방금방 빨리 습득하게 된 동기가 이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뇌는 다 중요합니다. 이 다 중요합니다. 여기 다쳐도 안 되고 여기 다쳐도 안 되고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치는 거는 풍을 맞는 거, 이 부위가 가장 많이 맞아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속동맥이라 그러죠.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보통 우리가 그 피질에 보통 풍을 맞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이 속동맥 그 원신의 다리 그러니까 여기 있죠. 이쪽에 풍을 많이 맞아요. 혈관 장애가 오거나.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혈관이 계속 공급이 되면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뇌에서 영양분을 빨고 난 뒤에 그 모서는 우리가 정맥이라 그러죠. 필요 없는 피가 돌아서 나가서 밑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게 설탕 같단 말이에요. 다 빼뿌리면은 당분이 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진단 말이에요. 동맥은 그나마 피가 이렇게 묽으니까 잘 빠지는데 압력도 있고, 근데 정맥은 그게 아니에요. 빨려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동맥처럼 쭉쭉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맥은 동맥보다는 끈적거려요. 그래서 뒷머리 쪽이 잘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요즘은 21세기 들어서는 스마트폰 봐야죠. 뭐 낮과 밤이 없어요. 24시간 풀 가동입니다. 술 먹어야죠. 뭐 스트레스 받아야죠. 또 뭐 개인사 뭐 이런 게 뭐 365일 낮과 밤을 안 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요즘은 제가 유심히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은 이 안쪽에서 이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안쪽은 뜸을 한두 번 떠가야 안 돼요. 끊임없이 여기 떠서 땡겨내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혈관이 이제 막 혈전이 있다 치더라도 여기를 계속 좀 빨려 나갈 거 아닙니까? 자꾸 여기는 공간이 생기니까 압력이 생기니까 빨려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 돌아 나가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뚫는 방법이 있고 여기를 타켓을 노리고 그냥 계속 떠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세게 떠요.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세게 떠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가 해결돼요.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죠. 절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속에 혈관 장애가 생기면은 좀 심각한 상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속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 대체적으로 이 원신의 다리 내 이쪽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은 언어나 이런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약간 어눌할지는 몰라도 듣기라든가 뭐 이해력 전달이라든가 조금 밸런스가 떨어져서 그렇지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나무에 뿌리가 죽으면 고사하잖아요. 나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자꾸 생겨서 나중에 여기 손을 댈 수 없을 지경이 되면은 이 전체가 고사를 합니다. 뇌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이 젊었을 때 직업을 가졌을 때 사수한테 가장 먼저 배운 것들이 이제 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됐는데 몇 년 전부터는 제가 다 이제 술도 아예 한 방울도 안 먹죠. 좋아하지도 않고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술을 끊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예 먹지는 않는데 안 먹는 건 아닌데 약술 이런 거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한두 잔씩은 해요. 포도주 같은 것도 있으면 한두 잔씩 하고 그렇지만은 매일 마시지는 않습니다. 커피처럼. 커피도 많이 줄였죠. 되도록이면은 생강차, 뭐 건강식 이런 걸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싶으면 어김없이 뜸을 떠요. 다른 건 뭐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술도 안 먹는데 남들 술 먹는 시간 뜸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혈관이 항상 나름대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노화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일이 있어서 지금 뭐 코로나도 굴리고 있으니까 괜히 갔다가 이빨 치아를 뭐 임플란트 때문에 없어도 좀 뭐 먹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게 좀 보이지 않으니까 또 마스크 끼니까 얼마나 편해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지금 밖을 안 돌으려고 임플란트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풍을 맞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24시간 365일 쓸데없이 술 먹고 뭐 쿵짝쿵짝 끓여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담배까지 피우면은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제가 늘상 듣는 얘기인데 우리 할배는 담배를 수십 년 뒤에도 80살, 90살 살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리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판단이 될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24시간 풀 가동을 안 했습니다. 뇌를. 농사 짓는 시절이었고, 또 이제 그 곤방대라 그러죠. 우리 할배 할아버지들은 곤방대를 빠는 유일한 시간이었고, 소일거리가 뭐 가만히 짜고 새끼 짜고 뭐 그런 거였지, 지금처럼 24시간 스마트폰 보고 막 스트레스 고민받고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돈에 매달려서 인생을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은 오로지 돈 얘가 술에다가 모든 게 찌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나마 그래도 술은 자셨지만은 그나마 그대로 그런 대로는 힐링을 하신 거예요. 365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땡기니까 장수하신 거에 담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 것 같아요. 물론 담배를 오래 피시면은 그 아편을 많이 하면은 담배나 아편이나 차이는 있지만 땡기는 건 똑같습니다. 빨아들이는 거는. 근데 아편을 하게 되면은 몸이 마르고 콧물 줄줄줄 흐르고 딱 이렇게 페인이 돼요. 그 대신에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담배도 땡기면은 이 건강이 크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근력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80살, 90살 사신 거지, 담배 땡겨도 80살, 90살 잘만 살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때 시즌이고, 지금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한테 곰방대 옛날 할배처럼 땡기라 그러버렸어요. 땡기라 그러면은 벌써 그냥 골골골 끓든지 병원에 가서 입원한테 자빠졌을 겁니다. 그런 의미지, 담배를 많이 80살 피워도 뭐 건강하게 사셨다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 숙dom을 뜨게 되면은 이 사진, 여기 아문혈이 뜨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데가 이 아문혈하고 대추도도를 뜨는데, 이 아문혈이 이쪽이 내려오다 여기가 잘 막혀요. 남자들은 술 먹으면 이게 더 막히죠. 끈적끈적. 특히 막걸리 먹으면 이게 더 막혀요. 여기가 막히면은 사람이 성질이 폭발합니다. 뭐 자기 부인이 옳은 소리 하는데도 막 참을 수 없는 이유 없는 반항이 화가 나고 대화가 안 되고 사람이 막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뜸을 떠주시면은, 남자들은 연세가 있고 화가 높으신 분들은 여기 뜸을 떠주시면은 성격이 유순해지고 대화가 이렇게 말투가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뜸을 뜨면 잘 빠져나가요. 이게 여기가 안 돌면요, 이 등이, 이 등판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담이 자주 들어요. 그 담이 자주 드는데 등에는 항상 신경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담이 들게 되면 딱딱해지면서 근육이 딱딱해지는 덩거리처럼 만져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또 어느 날 또 괜찮아졌다가, 두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알레르기 반응이라 그러는데 그 신경 바이러스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뜸을 떠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머리 쑥뜸 대한 제일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처음에 이 앨런 스나이더 박사는 그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식 대학 박사는 아닌 것 같고 연구를 많이 하신 교수님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니, 제가 이 분의 영상을 보면서 머리 숙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고자 하는 그 실험을 제가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보고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숙점을 해가 중풍을 해결했을 때 그걸 더 일부 진전시켜진 그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이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잊지를 못해서.
이건 눈이고요. 이게 그 엑스레이 그 올라온 걸 찍었는데 이 포도당이 이게 뇌에 이 써먹으면서 이 변색된 걸 만 치매 그때 이거는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있고 이건 정상 두뇌고 이거는 치매 허옇게 되어버리죠. 그죠? 이건 꽉 찼잖아요. 이게 이 고르게 되는데 이게 너무 빠졌어 이게. 그래서 이걸 오래 공부하고 머리 뜸을 오래 떠보면은 공부를 해보면은 의학 공부를 하면은 치매가 왜 오는지도 대충 감을 잡습니다. 그쵸, 여기 이제, 이게 다리뇌고 이게 소뇌죠. 내 앞쪽에 바닥동맥이라고 그러죠. 내 앞쪽. 그 다리뇌 앞쪽. 이게 이제 심장으로 가는 거죠. 팔 이렇게 가고 심장으로 가고. 그래서 팔에 침을 놔도 이게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이게. 참, 이 자료를 보니까 옛날에 초창기 공부하던 시절이 새롭네요. 이거 말고 제가 하도 이 자료를 퍼가지고 모아놓은 게 많은데 어디 있는지 기억을 못해. 있죠. 동맥이 이렇게 심장에서 이렇게 쭉 이 척추동맥이라 따로 있어요. 이게 척추동맥이 이렇게 척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척추를 떠다 보면 이게 빵 뚫려요. 근데 이거를 뚫었는데 어떻게 혈압이 뚝 떨어진지 혈압을 제가 얼마까지 떨어진 걸 봤냐면은 30 거짓말 안 붙고 30이 뚝 떨어져. 그분이 평소에 혈압이 160인 160에서 180을 달렸거든요. 딱 한 달 걸렸어요. 이게 뚫는데 이것도 뚫린다. 이것도 뚫렸나? 그래서 그런지 한 달을 딱 뚫는데 그래서 저는 이 척추를 혈압 높은 사람은 여기 한 달 이상 무조건 떠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뜨다 말다 이런 게 매일 떠라는 거예요. 제가 딱 빠지지 않고 그분이 한 달 한 두 번 빠졌나? 그렇게 했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달리기 마지막 날 말이 돼요. 그냥 뻐크덕 열린 거예요. 그분도 깜짝 놀랐죠. 잘 계시나 모르겠네. 이게 뭐냐면은 윌리스 골이란 혈관이에요. 이게 뇌 밑에 있는 거, 다리뇌, 그 감싸 아까 그 다리뇌를 감싸고 있는 거 있죠? 얘를 감싸는 거예요. 이 혈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혈관.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자뇌고 이게 우뇌다고 혈관을 다치면은 경동맥으로 올라가는 혈관을 다치면은 이쪽에 만약에 이상이 생겨도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브는 돼요. 근데 이게 무한정되는 게 아니라 기간 내에 어, 사람에 따라서는 1년, 2년 유지되다 어느 날 완전히 고장 나시는 분도 있고 심각하게 막히는 분은 이쪽도 나이가 들면서 상태가 안 좋구나 여기도 조금 안 좋은데 이거 딱 사고 나면은 이것까지 사고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측에 풍이 왔다 그러면은 동시에 풍이 오는 경우는 더 멀어요.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뇌혈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윌리스 골이라 그래서 유명합니다. 이게 혈관이.
여기 보시면은 심장에서 이제 쭉 올라오죠. 안면, 턱 이게 제가 이 땀을 뜨다가 이 일로 피가 쭉 들어갈 적에 이야 그때 기분 끝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땀을 뜰 때 혈관 뚫리는 그 기분이 그 여기를 또 제가 이쪽을 많이 떴나 이 피가 들어갈 때 어우 그런 경험 많은 사람 몰라요. 이거도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24시간 그냥 막 탱자탱자 하면은 쉬지도 않고 탱자탱자 하면 결국은 얘가 사고 나는 거예요. 요즘 21세기는 사고 나는 게 이쪽이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 다 좌우축을 맞았는데 이제 젊은 분들 이쪽에 다 맞더라고. 요런 데가 인동맥 요런 데가 사고 많이 나는 자리를 표시를 해놨네. 손에는 이렇게 척추동맥으로 들어. 결국은 이게 다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을 여기다 찔러도 여기에 영향이 있고요. 여기 찔러도 영향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코, 마스크를 쓸 때는 여기를 확실하게 덮어야 돼요. 특히 코 부분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입 마스크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근처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여기를 마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마비를 시키면서 이게 마비가 되니까 폐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제 추측인데 아마 제 경험상 맞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얘를 감염이 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폐를 먼저 작살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코를 먼저 마비를 시켜요. 코를 마비를 시키면은 이 중추신경 중에 이 코 미각이 마비가 되면은 일단은 뭔가 이렇게 데미지를 받아요. 그 데미지 중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손에 통해서 여기 그 손해가 다리 내에서 신경이 이렇게 자율신경이 내려오잖아요. 이 자율신경이 폐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폐 기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신호가 문제가 있으면은 폐 기능이 떨어질 때 입으로 뭐 코로 이렇게 그 우리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금방 중증으로 가버리거나 마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중요합니다. 눈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코. 항상 그래서 손 씻기가 중요한 거예요. 손 씻기가. 손. 그 손 감염된 거 눈을 비비면은 금방 침투가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눈으로 모든 걸 배우고 코로 숨 쉬고 코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떡국물 이런 거 가장 먼저 감지를 하죠. 그래서 손 씻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시간이 이제 30분 녹화가 됐네요. 8시 56분 9시 반까지 뭐 할 일 있다고 9시 반까지 집에 오지만 하는데 피곤하네. 이렇게 제가 이 혈관 돌아가는 걸 다 경험을 했어요. 진짜 여기에 혈관 이렇게 쭉 들어갈 때 어우 그 기분은 안 겪어보는 사람 몰라요. 여기를 뚫리면은 내가 여기를 계속 떨 때 그 빛이라 그러죠. 진짜 그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몇 년을 했더니. 근데 지금은 잘 안 떠요. 그냥 이제 옛날처럼 뜨는 게 아니라 너무 괜찮아져 버린 거 이게. 그래가지고 뭐 떠도 그 이 스트레스 받았다 싶으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떠버리기 때문에 별 옛날처럼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뜨면은 되겠죠. 그래서 우측을 그 처음에 그 서번트 긴검 할 때 우측을 많이
떠보게 되는데 저번부터도 재미없습니다. 그 뭐 솔직한 얘기로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능력은 재미가 있어요. 호기심이 처음에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시들하더라고. 세상 사는 것보다 더 재미없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귀 쪽에 뜨문뜨문 눈, 요 간상동맥 여기 눈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쪽에 뜸을 뜨면은 그 만약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건 금방금방 해결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 무조건 됩니다. 이 갑상선 위로. 그래서 대한제일법칙이 가장 중요하고 이 눈이 실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실명이라든가 아주 중증 알 수 없는 중증 그 병원에 가면 이 막 용암 그 눈만 막 찍어야 되는데 그래도 원인을 못 찾는 게 많죠. 근데 눈이 시력을 잃어갈 때는 여기 몇 번 떠보면 금방 표시나요. 반응이 없으면은 이 눈 시력이 여기 때문에 눈 시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밑을 봐야 돼요. 밑에 다리 이건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다리를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베체트병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다리를 떠서 멈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는 뭐 그 사람들이 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거는 일단은 베체트병이 진행되던 게 멈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대부분 환자들 본인이 알더라고. 그래서 몇 번 떠보면 눈, 코, 입은 몇 번 떠보면 금방 표시나. 아 여기 이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데도 자꾸 뜨지 마시고 눈이 그래서 여기 혈관 보이잖아요. 여기 혈관 보이잖아요. 여기 뜨는데도 이렇게 뜨는데도 눈이 어느 순간부터 별 반응이 없다. 그런데 시력은 계속 실명 가고 있다. 시력이 나빠지는 거와 실명은 다릅니다. 시력이 나빠지는 거는 노화하고 관계 있고 그거는 리버 간을 떠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명으로 가면은 이거는 다리 쪽 그러니까 신장 밑으로 콩팥 밑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을 확실하게 알지 모르면은 허성세월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